자, 그다음 양가로 이제 8번 유각이 근로시간 단축이라 이제 해서 8번 보실까요? 8번. 여기 이제 근로시간을 뭐 했더라? 단축을 해서 이제 관련 대상의 자녀를 이제 돌본다 그래서 근데 사업장에 출근하긴 하지만 뭘 줄였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이제 대상의 자녀를 돌보는 걸 유가결로 단축이라 하는데, 자, 일단 허용에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을 보죠. 1번에. 자, 사업주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도 허용은 지금 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상을 가보니까 1번의 대상은 보니까 여기도 육아기로 단축의 대상은 나이와 학년도 보니까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그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한다. 근데 단서가 있네요.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의 지금 단서, 1번의 박스에 이 대상이 있으면 허용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 규정에 박스는 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것을 박스에 가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경험이라고 이제 해서 그중에 여기는 보면 세 가지 중에서 그중에서 허용하지 않는 규정 중에 그중에 보면 기역하고 니은에 따른 물론 디귿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중에 요 두 가지 규정 정도 확인하시냐. 그래서 자, 질문은 이제 기역. 여기 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몇 개월 미만이더라?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니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근데 다만 단서가 있죠.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석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뭐더라? 제외한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디귿에 따른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그 점 중에서 기역하고 니은의 두 가지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이와 같은 허용을 했다면 일단 뭐가 줄어드는 거죠? 근로시간이 줄어들 건데,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줄일 거냐? 그래서 법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게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자, 문항 2번을 건너뛰고 문항의 3번으로 가보니까 그러면 단축 후 근로시간을 밑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축했습니다. 일단 허용을 15시간 이상 몇 시간을 35시간을 넘어서는 데서 이 시간 사이에서 누가 사업주 근로자 서로 협의해서 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그래서 법에 정한 이 3번에 따른 시간 내에서 합니다. 기간은 몇 년인가요?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이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4번 나와 있고요. 5번 5번하고 6번, 5번하고 6번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 지문에. 자, 그리고 9번 지금 현재 8번하고 연계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근로조건과 관련해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양가로 9번에서는 그 문항 3번을 보죠. 3번에 육아기 근로 단축 중에 근로조건에 관련한 부분에 1번부터 4번 중에 일단 문항 3번하고 4번 두 개 문항을 잠깐 9번에 3번하고 4번 두 개 문항을 보는데 일단 3번은 지금 이겁니다. 3번은 뭘 말하고 있냐면 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 단축을 허용을 했다고 한다면 허용했다면 이 단축 중에 3번은 지금 3번은 여기서 뭘 물어보는 3번은 연장근로 그러면 3번은 사업주가 허용을 했다. 뭘 허용했다? 육아기 근로자 단축을 허용을 했다면 이 단축 기간 중에 연장 근로는 된다 안 된다 그걸 물어보는 건데 연장 근로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야. 이때는 연장 근로 요구. 이따 연장 근로를 요구를 이때 요구를 누가 요구하냐에 따라 연장 근로는 될 수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일단 요구권자는 여기는 그러면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와 사업주 요구한 경우에 따라 그 연장 근로는 달라지는데 문항 3번 보죠. 3번은 사업주는 육아기간은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누가 요구하는 경우는 안 돼. 사업주 요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요구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다면 그때는 가능합니까? 네. 얼마 시간 범위 내에서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서 문항 3번 하나 확인할 그 부분들은 자 그리고 4번 육아결로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제외한다. 그래서 4번은 숫자는 아닌 여기는 제외 포함 관련해서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4번 하나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은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8번, 9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부분에 규정하고 단축 중에 이제 근로 조건 관련 9번까지 좀 정리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자, 10번은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 그래서 10번입니다. 질문들은 10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10번은 지금 자 동그라미 1번. 10번에서 이제 보시면 그 등을 위한 지원, 위한 지원이다 이제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지원에 관련된 동그라미 1번을 보죠.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자 보니까 자, 여기는 그 휴직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일을 허용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휴직은 무슨 휴직을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휴직은 지금 가족 돌봄 휴직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뭘 들어갑니까? 휴직이다. 그래서 일단 휴직은 뭘까요? 휴직이란 것은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족 돌봄 휴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뭐 하겠다? 휴직을 들어갑니다. 1번. 그러면 자, 휴직을 자 신청한 일을 뭐더라? 허용한다. 근데 여기도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 휴직은 허용을 합니까? 네, 허용을 하는데 예배 들어보니까 여기도 예배적인 단서 규정에 따르면 허용을 한다,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기 허용을 하는데 예배도 여기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박스는 지금 동그라미 1번의 박스에 보충란에 가보니까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의 허용 예배란 그래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총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때는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데 여기는 허용하지 않는 규정 중에 총 5가지 중에 여기도 전체적으로는 보실 부분은 아니고 그 중에 한 2가지만 선택적으로 봤을 때 문항에 1번하고 4번 여기는 1번 현재 그 박스 문항 1번하고 4번 이 2가지 규정에서 1, 4번에 해당한다는 것들은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아요. 1, 4번의 이 규정 어디선가는 본 듯한지 어디서 이 질문을 봤을까 봤더니 좀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3가지 규정 중에 몇 가지만 봤었냐면 2가지. 이 기억력 문항 번호는 다릅니다만 여기 1, 4번은 지금 방금 봤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허용되지 않는 요건 중에 몇 가지 확인했던 이 기억하고 니는 이 2가지 요건은 또 어디도 이 규정을 그대로 끌어올 수 있더라. 이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요건에 관한 지문에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을 보죠. 1번을 그러면 지금 돌봄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몇 개월 미만이다?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라면 그리고 쭉 2, 3을 건너서 4번에 가봤더니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애 직업석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뭐더라? 제외한다. 이제 그래서 1번하고 지문에 1, 4번은 지금 방금 보신 대로 뭐랑 동일한 거 보니 1, 4번은 방금 봤던 대로 육아기간 단축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물론 내용은 분명히 다르지만 허용되지 않는 그 규정에 지금 6개월 미만하고 직업안정기간 관련 규정까지 좀 정리해서 일단 1번 가족돌봄 휴직을 좀 정리하고요. 2번
2번은 지금 이 문항 10번의 동그라미 2번을 가보니까 지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다. 이 휴가가 무슨 휴가? 이게 가족 돌봄 휴가. 그래서 이제 보면 2번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뭐 하겠다?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에서 그냥 가족 돌봄 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찬가지 이 가족 돌봄 휴가도 허용을 하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허용하지 않는 건 방금 봤던 이 휴직에 관련 예외적인 규정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1, 4번 여기도 두 가지 정리하셔서 확인하셔서 일단 정리 봐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나는 여러분이 보실 것 일단 1번은 가족 돌봄 휴직을 들어갑니까? 네. 가족 돌봄 휴가를 들어갑니까? 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휴직과 휴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용 기간하고 분할 횟수를 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그래서 교환에 지금 동그라미 2번을 확인했고요. 3번을 건너서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문항 4번입니다. 4번에 가볼까요? 4번에. 이제 그러면 자, 문항 지문의 4번으로 가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4번은 뭘 볼 거냐면 지금 보신 대로 자, 가족 돌봄 휴직을 들어갑니다. 또 휴가를 들어갔을 때 이제 사용 기간하고 이거를 나눠서 분할 횟수에 관한 부분을 4번에 정리할 건데 4번에 이제 가보니까 문항은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의 사용 기간과 분할 횟수 등은 뭐더라? 다음에 따른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4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자, 그 중에 일단 4번의 기억. 그럼 여기 4번의 기억은 지금 이 중에 어디하고 해당된가요? 가족 돌봄 휴직에 관련된 사용 기간에 관한 부분에 동그라미 기억.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적 며칠로 합니까? 90일로 하면 이를 나눠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경우 나눠 사용한 1회 기간은 며칠 이상이 됩니까? 30일 이상. 그래서 여기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90일인데 나눠 쓸 수 있다? 있다. 그래서 며칠 이상이 돼야 돼요? 30일 이상이. 이 일자들은 꼭 쓰실 수 있게 준비하시고 쓸 수 있다는 건 주관식까지 준비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90일입니다. 1일 이상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 니은. 자, 니은은 이제 보니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4번의 니은번은 여기는 뭘 말하는 건가요? 가족 돌봄 휴가에 관련된 일자 관련해서 니은번을 가보니까 그럼 휴가는 며칠인가? 니은번에 가봤더니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장 최장 며칠인가요? 10일이에요. 그래서 10일 이내로 하되 10일 이내. 근데 여기 양가로 가보니까 10일 이내인데 양가로 가보니까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가보니까 10일 다음에 양가로에 디귿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게 며칠인가요? 20일. 20일 다음에 양가로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 경우는 며칠인가요? 25일 이내로 하며라고 되어 있죠. 법원들은. 그래서 지문은 이내로 하며 가로 닫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일단 그럼 일자만 볼까요? 며칠인가요? 기간 10일인데 연장할 수 있어요? 네. 연장해서 며칠이다 되어 있냐면 연장해서 20일. 근데 단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며칠인가? 25일에서 연장해서 20일이고요. 20일. 이 연장해서 며칠이 되면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그 부분에 동그라미 니은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디귿을 가보죠. 디귿은 이제 가보니까 연장은 지금 몇 개면 10일인데 며칠이 더 연장됐죠? 10일 연장해서 며칠이 됐습니까? 20일. 10일인데 며칠을 15일을 연장해서 며칠이 돼도 25일이 됐죠. 그래서 연장 관련 10일하고 15일 하나 확인하는 건 연장 문항 디귿번에서 연장에 관련된 10일하고 15일을 잠깐 확인하시면 지문에 자, 디귿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법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휴가 기간을 연간 며칠 범위에서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양가로 단서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경우만 그때는 모 또는 보라면 며칠이 연장됩니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거라고 이제 해서 연장은 지금 봤던 20일 중에서 며칠이 더 연장된가요? 10일이. 여기 방금 봤던 25일 중에 며칠이 연장된가요? 15일이 연장이 돼서 합산 20, 25일이라는 거 부분들. 그래서 지문제 정리해서 일단은 디귿번이 정리하고 있고요. 일단 디귿에는 지금 여기 현재 봤던 10일하고 15일 숫자 외로 영어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볼까요? 영어 이제 숫자 두 가지 10일하고 15일 하나 확인했고 일단 15일에서 여기 25일하고 25일은 보면 꼭 그 무슨 단서가 앞에 나와줘야 돼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란 그러니까 양부모가 되니까 그 모 또는 부 중에 양부모 중에 한 부모가 있을 경우 때는 어떻게 되더라? 15일 플러스 얼마 10일 플러스 15일 얼마 25일까지 해서 그거 하는 과정에는 꼭 단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란 단서가 나온다면 15, 25일이 되는 거고요. 15일하고 25일 되는 것. 그 다음에 디귿에 이제 보시면 15, 15 정리했었고 여기는 그 중에 숫자가 아닌 영어 두 가지만 좀 잠깐 추가로 더 정리하면 자, 디귿번에 이제 가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두 번째 줄에 단계가 무슨 단계인가? 여기는 심각 단계. 그래서 단계는 그 중에 심각 단계. 그래서 여기 그 용어 중에 하나 심각 단계란 용어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어떤 절차를 통해서 10일 또는 15일이 연장이 되냐 봤더니 네 번째 줄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일 또는 15일이 연장된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어가 되는 경우를 보면 지문에 고용정책심의회 그래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일, 15일이 연장이 된다. 그래서 디귿번호 숫자 두 가지 외로 용어 심각단계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정도 두 개 지문 좀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박스 이제 벗어나서 문항 밑에 휴가 관련한 5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6번도 그냥 참조하고 7번 잠깐 보고 7번. 7번은 지금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평균 임금 산정 기간은 뭡니까? 제외한다. 일단 이 관련 기간은 근속 기간을 일단 여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근로자 입장에 여기를 놓고 판단했을 때 포함 제외 판단했을 때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죠. 또 마찬가지 평균 임금 산정기에는 이 관련 기간은 제외가 되어 평균 임금이 낮아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리실 수지는 뭐 많은 내용이 나오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혹시 잊어버리셨다고 하면 뭘 기억하시자? 근로자 입장에 놓고 판단했을 때 근속 기간을 포함한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포함하고 평균 임금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관련 기간을 이 산정기간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더라 정도에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혹시 잊어버리셔도 제외 포함 그런 근로자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좀 정리하시면 조금은 더 쉽게 가지 않으실 수 있을까 봅니다. 7번 좀 정리하고요. 8번, 9번 그리고 10번에 신청 방법 등에 관한 법인 여기도 박스에 가면 신청 등에 관한 법이 여기도 뭐 박스가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도 일자는 지금 며칠 정도 보시면 되나요? 30일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일자 정도만 가볍게 확인을 하시기 그래서 가능성은 거의 낮지만 혹시 신청과 관련된 숫자를 물었어요. 여러분이 숫자는 30일 아니면 7일 정도 여기는 7일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숫자 30일 정도 확인해서 정리 봐주시고요. 자, 11번입니다. 이제 11번은 지금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을 뭐 하겠다? 단축하겠다. 그래서 11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 이제 보면 가족 돌봄 휴직에 관련한 휴직하고 휴가를 살펴봤었고 10번에서 살펴본 거고요. 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이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뭐를 근로 시간을 뭐 하겠더라? 단축합니다. 그래서 자, 단축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족 돌봄을 돌보면서 뭐 하더라? 근로 시간을 뭐 하겠다? 단축하겠다. 그래서 1번에 일단 여기다 사유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그래서 문항 1번에 가보니까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근로 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게 이를 허용합니다. 다만
대체력의 채용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1번은 사유입니다. 사유에서 1번은 사유. 자,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사유는 일에 따른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래서 박스에 가보니까 박스에 네 가지 사유를 정의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1번에 지금 사유가 보니까 1번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하고 그리고 마지막 리을에서 마지막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은 근로자 단축을 허용합니까? 네. 그래서 사유 네 가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 기역입니다. 기역에 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라면 니은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라면 그리고 디귿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리을이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는 허용합니까? 네, 허용한다. 원칙이 되고 예외적인 단서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원칙에 따른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단축을 허용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 네 개 사유 꼭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 사유 네 개를 기억을 하시고 연계해서 이제 기간하고도 연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사유는 꼭 하나 기억하시고 박스를 벗어나서 문항 2번하고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자,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문항 3번에 잠깐 보겠습니다. 3번에 단축을 허용했다면 지문에 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몇 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몇 시간 넘어서 안 된가요? 30시간. 그래서 여기는 근로시간 단축은 15시간 이상 몇 시간? 30시간을 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근로시간 이 시간 사이에 서로 뭐 하세요? 협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은 여기 이제 근로시간 방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시간을 정리할 때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시간 좀 여기는 구분 한번 여기는 이 근로시간 즉 요가기로 단축을 허용했을 때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 사이인가요? 15시간 이상 35시간 사이에서 협의 결정합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면 여기는 주당 근로시간 몇 시간? 15에서 30시간 내에서 그럼 결국 여기서 결국은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돼요? 출발은 동일하니까 초가 몇 시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로시간 단축은 몇 시간? 35시간. 그러면 이 가족 돌보는 근로시간 단축은 여기는 초과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30시간. 출발은 모두 공유도 얼마가 되니까 15니까 이제 숫자는 15는 뭐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았겠지만 초과 시간이 근로시간 단축은 몇 시간? 35시간. 가족 돌보는 근로시간 단축은 몇 시간? 30시간. 요 두 개 숫자는 한번 꼭 구분할 필요가 있게. 한번 해두시면 좀 혼동이 덜하는데 만약 이거를 정확히 한번 구분하지 않으면 혹시 이 숫자들이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 두 가지는 꼭 구분 한번 정리하셔서 자 문항 3번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기간입니다. 기간. 이제 그러면 문항 4번의 기간 4번입니다. 4번의 기간을 볼까요? 자, 기간은 지금 보니까 동그라미 4번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몇 년으로 하면 1년 이내로 한다. 근데 단서가 있죠. 그래서 단서. 다만 1의 기역부터 디귿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의 단축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장은 몇 년의 범위에 연장하는 여기 이제 2번의 기간에 관한 단서에 보시면 단서는 몇 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의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2년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연장이 가능한 것은 이 사유 네 가지 사유 모두가 그 중에 몇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연장이 가능할까 봤더니 이때는 모두가 이때는 사유는 몇 가지 해당된가요?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이 중에 하나 해당이 됐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기간은 몇 년의 범위에서 2년의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장이 되는 것은 일단 기간은 1년으로 해서 1년은 모두 공이 다 적용되는 경우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이와 같은 단서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는 리을이 빠진 몇 가지 한번 기억하자. 기역, 니은, 디귿까지 해서 세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됐던 그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문항 4번까지 좀 정리하시고요. 5번은 그냥 참조로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5번은. 5번 한번 읽어보시고 8번, 6번까지 이제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가 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지문의 두 번째 좀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이제 노무관리에 관한 세 번째가 되는 최저임금법에 관한 부분 볼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최저임금법. 세 번째는 최저임금법. 자, 3번은 지금 여기도 양갈 1번부터 뭐 지금 6번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1번은 여기는 적용 범위 볼까요? 적용 범위. 일단 1번은 적용 범위라는 그래서 보셨을 때 적용 범위는 지금 최저임금법은 적용은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됩니다라고 해서 1번. 근데 단서가 있죠. 단서는 가보니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여기는 적용 범위는 현재 1번에 적용 범위 1번에 지금 1번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단서에 해당되는 동거 친족이나 가사 사용인하고 그리고 문항 2번은 선언법 관련해서 그 선언과 선박 소유자에게도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은 지금 단서 동거 친족하고 가사 사용에 적용합니까? 안 합니다. 선언법 관련 선언과 선박 소유자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언법 관련한 선언하고 선박 소유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규정은 노무관리 규정이 어디만 등장하냐면 최저임금법 여기만 등장해요. 다른 노무관리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규정에 대해 있어서는 선언법 관련 선언과 선박 소유자는 어디만 등장하는 적용 제외 규정이다. 최저임금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동거 친족이나 가사 사용인은 기타 노무 관련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그 중에 하나 선언법 관련 선언 선박 소유자의 규정은 여기 최저임금법만 해당이 됩니다라고 해서 1번 적용 범위. 이번 최저임금에 관련한 부분에 양거리 2번에 동그라미 2번, 양거리 2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 자,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 그래서 지문은 동그라미 1번.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는 뭘로 표시한다? 그 지문 중에 정할 때는 뭘로 표시한다? 시간급. 그래서 시간급으로도 그래서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이 지문 중에 보시면 여기를 이 지문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지문은 시간급으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시급으로 써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시간급이다, 시급이다. 시급 안 됩니다. 부분들에서 이게 지금 지난 24회 때 최저임금 관련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현재 동그라미 1번을 박스로 집어넣어서 그 중에서 이 시간급을 가로쳐 놓고서 주관식 쓰는 문제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일상으로 가장 여러분이 보시면 뭐 일상생활부터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뭐 매체에서 방송을 하든가 봤을 때 다 표현은 뭐예요? 시간급으로 표현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대부분 물론 거의 대다수가 매체도 뭘로 표현합니까? 시급으로 표현한 시급. 근데 그래서 지난해 같은 거 보면 시급으로 쓰신 분들 의외로 있었어요. 정답을 쓰시면 시급이라 썼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법령에 관한 걸 가지고 문제를 물었을 때 해당 법령에 정한 정확한 용어를 뭐 하겠더라? 정답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법은 뭘로 되어 있어요? 시간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하나는 확인하시고 2번. 자, 최저임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언제까지 결정한가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라고 해서 2번, 3번. 여긴 2번의 문항 3번입니다. 3번을 가보니까 질문에 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얼마를 뺍니까?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여러분이 숫자 몇 년 이상, 1년 이상, 수습 몇 개월, 3개월 얼마를 뺍니까?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서 100분의 10이란 것은 그럼 여기서 말한 100분의 10은 여러분이 뭘 기억하? 여기서 100분의 10이란 것은 얼마에서 즉 100분의 10을 뺀다는 것은 여러분이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 금액은 얼마입니까? 9,160원이거든요. 여기 2022년도에서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 얼마가 되죠? 9,16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10%를 뺀 금액이라는 것은 9,160원에서 얼마를 뺀 10%를 뺀 금액이 누가 1년 이상 근로결책이라고 수습에 몇 개월 이내라면 3개월 이내인 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 금액은 이 9,160원 얼마를 빼더라 10%를 뺀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의미는 9,160원 10%를 뺀다는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일단 숫자는 얼마 기억하자. 1년 이상 몇 개월, 3개월 얼마를 뺍니까? 100분의 10을 해서 세 가지 숫자 확인하셔서 문항 동그라미 3번 4번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뭐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문항 4번 나와 있고요. 효력입니다. 최저임금의 효력이다. 일단 1번부터 4번에 관한 부분까지 일단 1번에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번, 2번.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정된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0만 원이에요. 근데 급여를 얼마를 지급하고 있다? 뭐 한 260일 지급했다면 얼마를 더 받는 거죠? 60. 그러면 그 60만 원을 최저임금을 200인 60을 더 받는 이 60을 낮추자? 그건 안 된다는 거라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계약 중에 최저임금이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모혈하며 이 경우 모혈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뭐예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3번하고 여기 양가로 3번에서 문항 4번입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심의에서 결정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는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그러면 이 고시를 했다면 이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시기예요. 그러면 고시된 최저임금 효력 발생 시기. 그러면 고시된 최저임금 효력은 언제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를 가보니까 4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효력 발생은 언제인가요? 고시된 최저임금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그래서 효력 발생은 언제 발생합니까? 여기는 다음 연도에.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이제 뭐 원칙에 비교해 도 있지만 이 다음 1월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런데 법령에서 뭘 두고 있냐면 단서를 뒀어요. 단서를 뒀다는 것은 지금 다음 연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은 그럼 사업장에 대한민국 사업장 모두는 대한민국 사업장 모두에 이 발생이 됐다면 이 9,160원은 그 9,160원은 효력이 지금 2020년 이 최저임금이 이게 지금 고시가 됐죠. 이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면 이 고시된 9,160원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다음 2022년도 언제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네. 근데 단서는 뭘 두고 있냐면 단서는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보면 단서 여기 따로 그걸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에 일한 뭐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다? 따로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효력 발생 시기는 출제 빈도가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정리하시자. 효력은 아무 이야기 없어요. 언제 발생합니까? 다음 년 1월 1일인데 근데 단서 법에는
요 단서는 분명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뭐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효력 발생 시 예외적 원칙은 다음 논 1월 1일 좀 예외적으로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 효력 발생 시는 뭐 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꼭 예외 규정을 여기 단서까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이 뭐 효력 발생 시기를 뭐 할 수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두 개를 정리하시고 이 효력 발생이 기출로서도 출제 빈도가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1월 1일 효력이 발생합니까? 네. 예외적으로 장관이 따로 발생시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서 3번에 동그라미 4번 하는데 밑에 여백에다 하나 도안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벌칙. 벌칙은 지금 보시면 양가로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 행위를 위반했다. 이제 그래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임금 수준을 낮추지 말라고 그러는데 낮춘 자는 지금 그 관련 벌칙이 어떻게 된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그러니까 징역 또는 벌금 중에 선택을 해서 징역 또는 벌금을 처하는데 근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뭐 할 수 있다? 병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징역과 벌금은 뭐 할 수 있다? 병과는 요 개념이 여기는 뭐냐? 병과는 그러면 개념이 엔드 개념이에요. 그럼 플러스 개념. 플러스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플러스 뭐까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가지를 해서 여기는 징역 또는 여기는 두 가지 엔드 개념으로서 징역과 그리고 2천만 원 벌금 두 가지를 동시에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는 표현이 이게 뭐더라? 이게 병과란 지문입니다. 그래서 병과에서 사안을 놓고 판단에 중하다. 그 위반 행위가 중하다면 그때는 뭐다? 또는이 아니라 병과 이 두 가지 징역과 벌금 두 가지를 사업장에 동시에 부과한다는 표현이 뭐가 있다? 이게 병과할 수 있다는 의미 정도 해서 하나 확인 벌칙 봐주시고요. 양벌 규정은 건너가고 양가로 6번에 이제 가보니까 자 최저임금의 이제 주지문으로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1번. 2번.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일인 다음 연도 1월 1일의 전날까지 근로 주재한다 했는데 자 여기는 주지 시기입니다. 시기는 언제까지가 지금 보시면 이번 동그라미 주지 시기인데 시기는 언제까지 그걸 주지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지문에 지금 현재 그 교환은 효력 발생일인 다음 연도 1월 1일의 전날까지 근로자에 주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되면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방금 봤듯이 여러분들 효력 발생 시는 언제였던가요? 효력 발생은 언제 발생합니까? 다음 연도 1월 1일이 원칙이라고 그랬고 뭐를 했더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다?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지문은 효력 발생일 다음 1월 여기 이게 빠져야 됩니다. 빠져서 여러분 효력 발생은 언제까지? 그 질문이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하다?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로 지문이 되어야 맞아. 그래서 여기는 다음 연도 1월 1일 요 지문 여기 들어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효력 발생은 분명히 원칙 예외로 분명히 법에서 규정을 따로 나눠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효력 발생일인 전날에 효력 발생일 언제까지 이 지문을 효력 발생일 언제까지 전날까지는 요 지문 여기 요 지문을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라고 수정을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법상의 지문에 충실한 겁니다.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정리하시면서 동그라미 2번 하나 봐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4번 관련 과태료만 정을 일단 마무리합니다. 3번 최저임금의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된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해서 6번에서 최저임금법은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6번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부분들은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네 번째가 되는 퇴직급여제도 관련한 부분에서 네 번째 관련 부분을 좀 정리하시겠습니다. 쉬었다가 네 번째 정리하겠습니다.